안녕하십니까. 105고등학교 자동차과 1학년 학생 여러분. 교사 3월 4주차 1학년 성공적인 직업생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22페이지를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월 4주차 1차시 수업은 대단원 1, 일과 직업생활, 중단원 2, 직업생활의 의미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생활의 의미의 학습 목표로는 첫 번째, 직업생활이 내용, 성격, 장소, 방식 등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음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생활의 의미와 중요성을 개인적, 사회적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 23페이지 직업생활의 이해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직업은 기술적, 경제적, 사회 환경적 측면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변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선호하는 직업 역시 많은 변화를 보여왔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직업을 통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장점과 단점, 흥미,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들 중에서 이를 통해 즐거움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직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직업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자기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등을 알아야 어떻게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기이해란 다른 사람과 구분되는 자신의 특성에 대해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신체적 특성과 같은 외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적성, 흥미, 성격, 가치관 등과 같은 내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자신의 가치, 신념, 태도 등의 특징을 단순히 아는 자기 이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성찰법을 통해 스스로 알아가는 방법과 나를 잘 알고 있는 주위 사람들의 평가 방법, 심리학자나 상담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방법 등도 있겠습니다. 자, 교과서 24페이지를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성찰을 통한 자기 이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알아가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는 내면이나 감정을 스스럼 없이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왼쪽 그림과 같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함으로써 자신을 보다 자세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왼쪽에 내 이름은 붙어서 나의 장점은, 나의 단점은, 장래희망을 위해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은, 내가 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하는 일은, 내가 좋아하는 일은,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다시 태어난다면 하고 싶은 일은, 현재 자신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내 인생의 자유몽이랑 같은 질문들은 자기 성찰을 통한 자기 이해의 질문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한 자기 이해는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나의 행동과 모습을 어떻게 판단하고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특히 타인이 보는 모습에 그동안 몰랐던 객관적인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이나 친구, 선생님 등 자기를 잘 알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특징이나 그동안 느꼈던 감정에 대해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때 자신이 생각했던 모습과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비교해 본다면 아주 효과적으로 자신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교과서 2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심리검사를 통한 자기이해는 표준화된 심리검사는 남들의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비교,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심리검사는 적성검사, 직업흥미검사, 성격검사, 직업가치관 검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는 개인의 능력을 가려내는 검사가 아니라 개인의 특성과 차이를 가려 궁합이 맞는 직업을 탐색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 잘 알지 못했던 자신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며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찾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래 보면 심리검사 유형에는 크게 진로심리검사와 직업심리검사가 있는데, 진로심리검사는 직업적성검사, 직업흥미검사, 직업가치관검사, 진로성숙도검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진로심리검사는 인간 내면의 특성인 흥미, 적성, 가치관, 지능 등을 관찰 가능한 행동 특성을 통해 측정하는 도구로 객관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특성을 파악하고 적합한 직업 및 학과 정보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하여 진로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위 4가지의 진로심리검사를 활용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www.career.com 가면 여러분들이 진로심리검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직업심리검사는 청소년 직업흥미검사, 고등학생 적성검사, 직업가치관검사, 청소년 진로발달검사, 청소년 직업인성검사, 고교계열 흥미검사, 대학전공 흥미검사까지 해서 7가지의 직업심리검사가 있는데, 위 직업심리검사는 한국고용정보원 심리검사는 개인의 능력과 흥미, 성격 등의 심리적인 특성이 각 직업에서 요구하는 능력 수준 및 특성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측정하여 보다 성공 가능성이 높고 만족할 만한 직업들을 탐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7가지의 직업심리검사는 www.work.go.kr 워크넷 사이트에서 직업심리검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교과서 26페이지를 살펴보면 직업생활의 변화 이해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사회의 변화와 함께 직업세계도 변화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산업구조의 변화, 인구구조의 변화, 고용관계의 변화 등의 영향을 받으며 변해왔습니다.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변화와 이에 따른 직업세계의 변화 모습은 국제화와 세계화를 통해 직업생활의 범위가 전 세계적으로 넓어졌으며 정보중심 사회의 도래로 컴퓨터, 모바일 관련 분야에 대한 취업이 확대되었습니다. 경공업을 중심으로 산업화가 시작된 1960년대에는 섬유 엔지니어의 인기가 가장 높았습니다. 수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70년대에는 대기업 종합상사가 선망의 직장으로 떠올랐고 무역 종사자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시대별 직업의 변화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자, 아래의 표와 같이 60년대에는 택시 운전사, 70년대에는 대기업 지원, 80년대에는 증권금융 종사자, 90년대에는 프로그래머, 2000년대에는 커플 매니저처럼 각 시대별로 인기 직업의 변화를 여러분들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저출산, 고령화로 정의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2000년에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로 유엔이 정한 고령화 사회에 이미 진입했으며 최근 2020년경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14.4%, 2026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구 성장률은 1970년 이후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는데 저출산으로 2018년 이후에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산업구조 및 인구구조의 변화와 맞물려 고용관계도 변화하고 이는 직업생활의 내용과 방식을 변화시키며 왼쪽 그림과 같이 직업세계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왼쪽 도표에 직업세계의 변화 도표가 있는데 고용관계 변화와 사회 변화, 인구구조의 변화, 세 가지 요소의 직업세계의 변화가 있는데 고용관계의 변화로는 이직률 증가, 외국인 근로 증가, 고용 형태 다양화, 고용률 감소가 있겠고 산업구조의 변화로는 국제화, 세계화, 정보중심 사회 도래, 과학기술 급변, 제조업 감소, 서비스업 비중 증가가 있겠습니다. 인구구조의 변화로는 인구구조 고령화, 인구 성장률 감소, 학령인구 감소,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가 있겠습니다. 교과서 27페이지를 살펴보자면 직업의 종류와 특성의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직업은 새로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화됨에 따라 직업도 다양화, 전문화, 세분화되어 갑니다. 오늘날 스마트폰의 급속한 발달과 최근 이상기후 변화에 따른 다양한 환경 문제에 대두로 이와 관련된 직업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과거의 섬유 산업에서 많이 있었던 직물 제조와 같은 수공업에 관련된 수요는 감소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기준 공식적으로 12,000개가 넘는 직업이 있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가족 등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된 직업의 종류만 알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통계청에서는 직업구조 및 실태에 맞도록 직업분류 기준을 표준화하였습니다. 아래의 표에서는 한국 표준 직업 분류에서 11개 항목의 대분류, 46개 항목의 준분류, 162개의 소분류, 447개의 세분류 및 1404개 항목의 세시분류 구성되는 계층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 표준 직업 분류 대분류에는 총 11가지의 대분류가 있고 그중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시분류 총 1404개의 직업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교과서 페이지 내 인생의 롤 모델 찾아보기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다가 모르는 부분은 선생님께 등교 수업 시간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직업생활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교과서 29페이지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의 의미는 개인적 의미, 사회적 의미, 국가적 의미의 총 3가지 요소가 있겠습니다. 개인적 의미로는 생계유지, 소속감 부여, 개인가치 발현, 개성 발휘 및 자아 실현. 사회적 의미로는 사회생활 유지 및 구성, 사회적 역할 분담이 있겠고 국가적 의미로는 국가의 발전, 국가 존속 이유가 있겠습니다. 직업은 생계를 유지함은 물론 사회적 역할 분담과 자아 실현을 목표로 하는 인간 삶의 기본 조건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선택한 직업을 통해 자기를 확인하고 자아 정체성을 찾습니다. 특히 직업 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러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하면서 인간은 가치를 실현하게 됩니다. 직업 생활이란 개인의 일과 관련된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변화, 즉 직업 활동에 참여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직업 생활은 개인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중요한 의미가 생계 유지의 의미뿐만 아니라 개인의 직업 가치를 실현하고 자아,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는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되는데
직업 생활을 통해 사회생활이 유지되고 구성될 수 있게 됩니다. 사회적인 역할을 분담하고 조직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직업의 개인적, 사회적 그리고 국가적 측면에서의 의미를 정리하면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선생님이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직업 의미의 개인적 의미, 사회적 의미, 국가적 의미 이 세 가지 요소는 여러분들이 세부사항까지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과서 30페이지 수행활동사 좋아하는 일, 잘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 여러분들은 교과서 30페이지의 표를 통해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상세 정보를 조사한 뒤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 잘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을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31페이지 보면 읽을 거리에 시대별 인기 직업의 특징이 있는데 1960년도에는 노동집약적 산업의 부흥으로 섬유 엔지니어와 가발 기술자가 인기 직업이었고 버스 안내양이 구급 공무원보다 높은 임금을 받으며 인기 직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1970년대에는 수출 지향적인 중화학공업 정책으로 삼성물산, 현대종합상사, 럭키금성상사, 국제상사 등 대기업가 인기 직장이었고 무역업 종사자와 엔지니어가 최고의 인기 직업이었습니다. 80년대에는 자본지갑적의 발달로 증권가, 투신사 등 금융 관련 직업이 인기가 많았으며 82년 프로야구, 83년 프로축구가 출범한 기점으로 스포츠 연예 산업이 활기를 띠면서 운동선수와 연예인이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강도 확대되어 카피라이터가 인기 직종으로 떠올랐습니다. 1990년대에는 인터넷의 눈부신 발전으로 벤처기업가, 프로그래머, 웹마스터 등 인기 직업이 되었습니다. 1989년 한글과 컴퓨터, 1999년 네이버 등 벤처기업이 탄생했습니다. 97년 IMF 외환위기를 보내면서 기업의 부도 위기를 겪게 되었고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과 교사 채용에 구직자들이 몰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M&A 전문가와 경영 컨설턴트가 유망 직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최근 2000년대에는 직업의 세분화와 전문화가 심화되는 경향을 보였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직업이 인기가 많아지면서 커플 매니저, 사회복지사, 인테리어 디자이너와 같은 직업이 유망 직업으로 나타났고 전문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공인회계사가 유망 직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자, 성공 플러스를 살펴보면 사회공헌도가 높은 직업, 사회공헌도가 높고 청량하면서 존경과 신뢰까지 받는 직업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들이 오른편 한국인의 가장 존경하고 신뢰하는 직업을 보면 1996년 약 26년 전에는 의사가 가장 존경받는 직업으로 기록이 되었는데 최근 2016년 통계를 보면 소방공무원이 가장 높은 존경받고 신뢰하는 직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 자료를 통해 시대별로 존경받는 직업은 달라진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글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3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미가 없으면 진로 설계가 불가능한가요? 답은 흥미가 없어도 충분히 직업 목표를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 단지 흥미를 중심으로 진로 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오랫동안 그리고 즐겁게 일하기 위해서입니다. 직업은 경제적인 풍요로움, 사회적 지위, 명예, 권한 같은 여러 가지 성취감을 갖게 해줍니다. 이 중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의 직업 가치관이 소득에 맞춰져 있다면 그 직업에 흥미가 없더라도
많은 소득이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흥미가 없는 것을 참아낼 수 있겠지요. 하지만 좋아하는 일을 하며 얻는 성취감이 우선순위가 된다면 소득이 높더라도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직업은 오래 유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진로 설계를 하려면 우선 직업 및 직업 가치관 탐색이 필요합니다. 각 직업이 가지는 겉모습보다 해당 업무의 성격이나 환경에 대해 충분히 알아보아야 하고 자신이 그 직업을 통해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3월 4주차 1학년 성공적인 직업생활 1차 시수업 대단원 1 일가 직업의 생활 중단원 2 직업생활의 의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하고 교과서 34페이지 2차 시수업 중단원 3 생애 발달과 직업적 성공을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강의를 들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